겁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다시 뭐가 있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뭐가 있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눠지죠. 변경은 뭐 읽어봐요? 주, 내작. 내용의 변경과 관련돼서는 질적 변경과 뭐가 있죠? 양적 변경이죠.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그러면 요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자기가 이제 기본기가 다져진 거고,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것. 가볼까요? 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잘라봐요. 건물의 신축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원시취득이다. 그죠? 건물의 신축 그러면 뭐가 제일 또 떠올라요?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떠올라있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취득. 그러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는 뭘까요? 권리를 하자를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그러면 원시취득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러면 건물의 신축과 관련돼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 원인일자도 없죠.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된 거고. 자, 그러면 건물의 신축. 그럼 툭 치면 무슨 취득으로 가요? 원시 취득으로 갑니다. 자, 3번은 2번에 갑이 월소의 토지를 저당 동그라미 쳐놔봐요. 저당. 저당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설정적 승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 이익 권리를 많은 것, 창설하는 것. 그러면 2번은 하자가 없죠.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변경이죠. 변경은 주체의 변경과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이 있죠.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를 승진한 경우 순위 승진 줄 쳐놔봐요. 그럼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다. 그때 X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작용의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순위 승진의 원칙이 순위 확정의 원칙이에요. 순위 승진의 원칙이 되죠. 승진이 좋아요? 확정이 좋아요? 확정이 좋아요. 그럼 우리 후진국 저당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은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했대. 그럼 결론적으로 지구 밖으로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럼 무슨 소멸이? 상대적 소멸. 맞네요.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 그럼 갑에서 올라갔으니까 이때는 무슨 승계일까요? 이전적 승계가 되죠.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이죠. 자, 그러면 4번도 맞네요. 자, 상속. 요 상속이 특히 이제 5번이 이제 아리까리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취득 다시 한번 불러볼래요? 무슨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과 뭐가 있죠? 승계 취득이 있죠. 그러면 승계 취득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전적 승계와 뭘로 나눠져요?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죠. 이전적 승계는 뭐예요? 특정 승계와 뭐예요? 포괄 승계로 나눠지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상속은 그러면 특정 승계의 포괄 승계예요. 포괄 승계죠. 그럼 포괄 승계로서 읽어봐요.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 취득이 되죠. 그러면 거기 되게 뒤에 뭐가 보여요? 이전적 승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더라고. 한번 봐봐요. 그럼 덕실 변경 그러면 두 자로 본점 뭐예요? 변동.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러면 덕실 변경을 네 자로 본점 뭐예요? 법률, 효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질문 가니까 뭐 2번 질문에는 이제 뭐가 보이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이 우리가 보이죠. 그럼 저희가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체계를 한번 잡아봐요. 자, 맨 밑에다 이제 널찍널찍하게 칸을 비워놨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써봐요. 법률 사실. 자, 법률 사실이 뭉치면 뭐가 되죠? 법률 요건이 되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모이면 뭐가 돼요? 법률 효과 이렇게 이제 잡아야죠. 그럼 법률 효과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뭔데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규정 이렇게 이제 잡아야 돼요. 법률 규정. 자, 법률 행위란 그럼 뭐예요? 법률 행위란 이렇게 해서 어사 표시 플러스 뭐가 되죠? 알파가 되죠. 그러면 법률 규정이 뭘까요? 어사 표시 이의 것 이게 바로 법률 규정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컨셉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딱딱 갖다 붙여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법률 사실 외에 대표적으로 두 개를 샘플로 딱 만들어놔요. 뭐가 있죠?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가져오면 뭐가 구성이 될까요? 계약이 구성이 되죠. 계약이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뭐예요? A는 B한테 무슨 등기해줘야죠?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럼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이렇게 나와있죠.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재료.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죠. 자, 법률 요건이란 그러면 뭘 우리가 잡아요? 요 밑에다 써요. 원인. 요거는 뭐예요? 결과. 그래서 결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기본기부터 우리가 잘 다져놔야 돼요. 그러면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뭐가 되는 거죠? 원인. 법률 효과란 뭐예요? 법률 요건의 뭐예요?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머릿속에 또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법률 사실이 두 개가 또 있죠. 대표적으로 법률 사실은 뭐가 있어요? 또 다 까먹었다. 우리 다 했는데 용태와 뭐예요? 사건. 그렇죠. 요건 용태와 사건이 있다라는 거. 요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세 개를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잡아봅시다. 자,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렇죠. 법률 요건은 원인, 법률 효과는 뭐예요? 결과.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X.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률 소충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의사표시네요.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이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또 헷갈리지 않도록 배치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걸 샘플로 우리가 딱 잡아서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이게 이제 저희가 딱 확정을 딱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몇 개?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어때? X. 계약은 법률 요건이야. 법률 행위란 그러면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뭘로 읽어봐요. 법률 요건. 이렇게 잡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을 때 그냥 바로 풀어 들어가지 말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2번을 한번 가볼까 이제? 틀은 다 잡았으니까. 자, 법률 사실 뭐라고요? 또 까먹었다.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법률 요건은 원인, 그렇죠. 그럼 법률 사실은 크게 뭐로 나눠진다? 용태와 사건.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이다. 여기에서 그러면 키워드가 딱 두 군데 보여야죠. 그러면 계약은 동그라미 쳐놔봐요. 계약은. 그러면 마무리해봐요.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자,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읽어야 돼. 1번은 계약은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3번은 이번에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의미에서 읽어봐요. 선의도 읽어봐요.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선의는 법률 사실로서 뭘까요? 자, 거기에다 써놔요. 내부적 용태라고 그러죠. 외부적 용태가 아니라 내부적 용태로서 가로 열고 간념의 용태, 간념적 용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알고 풀으라고, 알고. 자, 그러면 선의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사실이다. 용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중에서도 뭐예요? 간념적 용태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그럼 맞네요. 자, 시간의 경과가 나와 있죠.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인식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종의 대사건이 되는 거죠, 사건. 그러면 시간의 경과도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뭐예요? 법률 사실이다. 가로 열고 써요. 그럼 사건이라는 거네, 사건. 자,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봐봐요. 제가 죽고 싶어 죽어요? 아니죠. 그럼 사망도 일종의 뭐예요? 사건이죠. 출생도
사건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 완벽하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4번과 5번입니다. 특히 이제 4번, 5번, 요걸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상대방의 최고, 물건들이 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 최고 어떤 사람이? 최고는 뭐예요? 읽어봐요. 어사의 통지죠. 대표적으로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어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있죠. 세 개가 생각이 나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최고. 최고는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 그럼 4번 옆에다가 자꾸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우리 숙제하라고 그랬죠? 자, 어사는 신랑감으로 뭐예요? 최고지만 뭐예요? 최고지만 거절한다. 이게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숙제할 때 자기를 믿지 마세요. 저도 자기를 못 믿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우리 보통 부인을 뭐라 그래? 자기라고 그러잖아.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어사의 통지는. 자, 읽어봐요. 최고가 거절. 그러면 읽어봐요. 각종의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 이게 시험장 가서 탁 헷갈린다고. 그러면 26회 때 봐봐요. 26회 때 1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제예요. 봐봐요. 다음중 나열한 것 중에서 어사의 통지를 골라라. 이게 뭐 26회 기출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각종의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라는 거야. 그러면 요걸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요걸 이제 생각해서 어사는 신랑감으로 최고지만 뭐 한다? 거절한다. 여기에 대비해서 하나 더 적어 놔봐요. 관념의 통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어봐요. 간통 뭐라고요? 승인해다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문장 가서 뭐 헷갈려요. 읽어봐요. 관념의 통지는 각종의 읽어봐요. 통지와 승인은 뭐예요? 관념의 통지라는 거야. 그래서 간통, 승인해다오. 졸렬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예요? 오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지금 문제 1번부터 5번이 많이 헷갈리느냐. 자기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요. 어사는 신랑감으로 읽어봐요. 최고지만 거절한다. 그러면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 간통 승인해다오. 그러면 관념의 통지는 뭐 읽어봐요. 각종의 통지와 승인은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은 그러면 최고는 어사의 통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5번과 관련돼서.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지문부터 갈고 딱 적어요.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X. X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X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눈치만 살펴요. 노라는 소리잖아, 노. 읽어봐요. 그럼 다시 해석해봐요. 그러면 봐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이랬으니까 X가 되는 거야. 맨날 요 지문만 나오면 헷갈리나 봐요. 그럼 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다? 노라는 거야. 그럼 이걸 기초로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봐요. 우리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요거 상당한 중요한 단어예요. 준이라는 것은. 자,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이제 준이 뭘까요? 읽어봐요. 마치, 그 다음에 같은. 이거는 이제 국어 실력이고요. 우리가 준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로 건치면 뭘까요? 가름, 그 다음에 의제, 그 다음에 간주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건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로 건치면 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준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마칭, 같은. 읽어봐요. 가름, 의제, 간주. 한자로 건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어로 건치면 노야. 그럼 준법률행위는? 그럼 봐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렸죠. 그럼 이걸 맞게 건쳐봐요. 읽어봐요. 준법률행위는 읽어볼래요?
법률적 행위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초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많이 맞고 많이 베낀 게 아니라 하나라도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오늘 목표가 이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오늘 요거 40문제 오늘 모의고사처럼 보려다가 너무 또 오반에 지칠까봐 40문제 대충 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냥 10문제라도 똑바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주간에는 그러면 40문제 풀고 야간에는 뭐예요? 40문제를 풀려면 여기 밤새서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간하고 야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매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10문제는 진짜 시험장에 와서 보는 것처럼 한번 뭐예요? 바짝 다음 오늘은 이제 10원 케이스로 본 거고요. 다음 주는 바짝 긴장해서 오늘 좀 뭐예요? 시험을 안다고 했는데 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속상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면 뭐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다음 주는 뭐예요? 다음 주는 뭐 나올까요? 누적 모의고사니까 다음 주에는 어사표시 초토화시켜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자기가 책을 읽고 있는 어사표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가서 이제 10문제를 자기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자고요. 그러니까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제목을? 누적 모의고사라고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봐봐요. 오늘 나간 프린트 맨 뒤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거기 말고요. 오늘 큰 거 자료 하나 나간 거 있죠. 맨 뒤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는지. 뒷페이지에 표지가 있어요. 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가을에 피는 국화는 뭐예요? 첫봄의 상징으로서 사랑받는 개나리를 시샘하지 않는다. 국화는 역시 봄에 피는 봉상꽃이나 벚꽃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한여름 붉은 장비가 필 때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한탄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준비하며 내공을 쌓고 있을 뿐 그러다 매미소리 그 다음에 그치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에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돌아온 지금 국가는 오랫동안 준비한 그 은은한 한 개의 자태를 마음껏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날짜가 언젠데? 10월 30일. 그럼 국화가 흐느러지게 필 때네요. 그러니까 국화는 왜 그러면 한 개가 그럴까요? 남들 뭐예요? 그럼 남들 성적 잘 나왔다고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거기까지 털 받고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속상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했는데 그럼 속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돈이 많으면 전부 다 줬으면 되겠는데 제 한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나 집에 가셔서 그냥 써봤어요. 그냥 느낌대로. 자,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뭐라고?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뭐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제대로 해석해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죠. 그럼 준법률행위는 무슨 행위다? 법률적 행위다. 그럼 5번으로 가봐요. 5번 지문. 자, 그러면 5번 지문에서 자기가 키워드를 잡아봐요. 키워드. 자, 최고 동그라미. 그럼 최고 동그라미. 최고는 거기에다 써봐요. 어사의 통지죠. 그럼 어사의 통지는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준법률행위라고 써봐요. 준법률행위. 자, 그러면 그 밑에 당사자 의사 줄쳐놔봐요. 당사자 의사 줄쳐놔봤어요? 그게 법률행위네. 법률행위라고 써봐요. 당사자 의사가 법률행위거든.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근거한다. 어때? X. 이 소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지문 오늘 5번 지문 하나 제대로 자기가 해석하도 오늘은 대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은 봐봐요. 그럼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X죠. 그러면 준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무슨 적 행위가 된다? 법률적 행위. 그럼 저희가 5번 지문을 볼 때 최고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사, 당사자의 의사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근거를 한다.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건져만 봐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장 기본기가 문제 1번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문제 1번 자기가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인해 놓고 특히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준법률행위 대표적인 거 의사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다시 한번 재확인해 놓고 26회 때 단독 문제니까 올해 몇 회예요?
30일이죠. 그러면 1번 문제가 또 어사의 통지나 간념의 통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자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10개 지문을 자기가 혼자서 뭐에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단독행위 줄 쳐놔봐요.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 그러면 뭡니까? 단독행위 하면 뭐예요? 옆에 딸린 게 몇 개가 있어야죠. 그럼 문제 2번, 3번과 관련돼서 잡아봐요. 자, 단독행위라는 것은 그러면 단독행위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몇 개가 나눠져요? 3개가 나눠지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또 까먹었다. 그렇죠? 써봐요. 어사표시가 하나면 무슨 행위죠? 읽어봐요. 단독행위 2개면 계약,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사표시 수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어사표시가 하나면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 2개면 계약, 그럼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그렇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저희가 옆에다 써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읽어봐요. 유, 제, 포.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지. 유가 뭐예요? 유언, 유정, 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재포. 그러면 단독행위를 문제를 풀 때 항상 저희가 생각할 거는 단서가 안 붙었으면 읽어봐요.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자유롭게 구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만 나올 때는 있는, 없는까지 자기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수를. 그럼 다시 이제 봐봐요.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러면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재포. 그러면 다시요. 유언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문제 3번도 이런 문제가 사실 시험장 가면 속을썩이에요. 사실 속직한 말로. 자, 이제 가볼까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 1번에 뭐가 있어요? 법정 해제,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그러면 해제하려면 뭐예요?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법정 해제가 뭘까요? 해제는 그러면 단독행위야. 그렇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제 앞에 뭐가 붙어서? 법정 해제. 그러면 그 앞에다 써봐요. 1번. 법정 해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앉아 보이는 거야.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이게 무슨 해제다? 법정 해제. 개념부터 잡아라고요, 우리가. 다시요. 법정 해제란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가 무슨 해제다? 법정 해제야. 이 개념을 잡아라고요, 개념 자체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봐봐요. 해제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럼 법정 해제란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가 바로 법정 해제가 돼. 그러면 법정 해제의 종류는 민법상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2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게 2가지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답 하나 더 맞고 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시요. 해제란 그러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런데 법정 해제란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그게 무슨 해제가? 법정 해제가 되는. 법정 해제란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법정 해제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민법상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딱 정리해둬야 돼. 그러니까 법정 해제 하나 뭐 몰라서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법정 해제를 알므로써 다시 한번 2개. 그러면 다시 한번 숙제하자고요. 해제가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럼 법정 해제란 그러면 뭐예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그럼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로서 법정 해제의 종류는 민법상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력이 어느 정도 다 됐다면, 자, 언제 한 9월 달에 하는 정도면 10문제가 아니라 40문제를 하겠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법정 해제라도 정확하게 잡아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단독행위네. 자, 이번은 어사표시 취소가 있죠. 취소 동그라미. 취소죠. 취소죠.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럼 취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자, 그러면 취소는 뭘까요? 취소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무효 취소와 관련돼서. 그럼 취소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확정적 무효화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취소는 결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습관행위 철회가 있다. 철회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럼 철회는 언제 해요? 법률효과 발생 전. 그렇죠. 전. 취소는 법률효과 발생 후. 이렇게 자꾸 생각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답 하나 더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요. 자, 그러면 4번에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 그러면 행간편 전화봐요. 이 4번이 그래서 중요해. 4번이. 4번과 관련돼서 4번은 매매의 일방예약으로서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별표가 3개짜리야. 별표가 3개짜리. 그러면 봐봐요. 예약이 뭐예요? 예약은 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정된 계약이겠죠. 그러면 매매 예약이라는 것은 거기 옆에다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예약 완결건이야. 예약 완결건. 예약 완결건은 대표적으로 뭘까요? 형성건이죠. 형성건이란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일방예약이 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느냐? 봐봐요. 자, 옆에다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행사. 일방예약은 행사는 무슨 행위일까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일방예약 자체는 뭘까요? 자체는 이게 계약이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매매에 대한 일방예약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매매 일방예약은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무슨 건? 형성건. 그러면 행사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죠. 그러면 일방예약 자체는 뭘까요?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4번이 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느냐? 바로 행사와 뭐예요? 그 자체의 성질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방예약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약 완결건이죠. 그러면 예약 완결건은 그러면 몇 년이 시효에 걸려요? 10년 써요. 10년. 요거 10년이라는 거. 그럼 10년은 제척기간이야? 소멸시효야?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걸 잡아봐야 돼요. 그러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법정기간이죠. 그럼 판사가 뭐예요? 판단해 주죠. 그래서 그러면 일방예약에 대해서 10년은 제척기간으로서 당사자가 주장 입장한다. 그때 X. 뭐예요?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양도의 동의. 동의 동그라미잖아요. 동의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5개 지문을 저희가 정확하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잡아보라고. 자, 다시요. 해제란 뭐라고요? 해제는 일반 법정 해제.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법정 해제란 그럼 뭐예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의 종류는 민법상 2개의 규정이 있죠.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자,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철회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매매의 일방예약은 뭐예요? 행사는 단독행위지만 그 자체는 뭐다? 계약.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임차권의 양도의 동의. 그래서 요 5개 지문. 오늘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요 5개 지문을 혼자서 줄줄이 한번 외쳐보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민법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번에 가볼까요? 4번에 법률행위 한 설명 중, 법률행위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옳은 것은. 자, 박스 문제네요. 자, 기업과 관련돼서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잘라봐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대. 그러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한다. 어때? X. 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저기 기억과 관련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 한번 봐봐요. 저희가 자, 읽어봐요. 그렇죠. 성립요건. 좋아요. 당사자로 읽었으면 큰일이에요. 자, 당사자 그러면 뭐예요? 성립요건. 읽어봐요. 성립요건. 어사표시도. 성립요건. 그러면 여기 그러면 요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써요. 일반적 성립요건이네.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요걸 갖춰야죠. 일반적 성립요건이야. 일반적.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은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개가 있죠.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이렇게 해서 당, 목, 의. 보통 이렇게 생각이 나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읽어봐요. 이거는 이제 당사자 보면 성립 요건, 목적은 성립 요건, 어사, 표시는 성립 요건.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다면 읽어봐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 그럼 당사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릴 수 있는지,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목적과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학가, 적사. 그죠? 학가, 적사. 자, 그러면 읽어봐요.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학가, 적사. 자, 그러면 어사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죠. 어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이게 머릿속에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는 일반적 성립 요건. 요거는 뭐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없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어사 능력이 없다. 절대적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취소. 미성년자 대표적으로 제한 능력자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읽어봐요. 학가, 적사, 학정은 효력 요건, 가능은 소용 요건, 적법은 효력 요건, 사회적 타당성은 효력 요건이 돼. 어사 표시가 뭐여야 돼? 불일치. 일치하죠. 하자가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어디에서 놀아요? 무효와 취소는 바로 효력 요건이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가 없다. 당사자가 없어요. 무효로 한다. 어때? X. 그러면 당사자가 없다면 무효와 취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거지. 그걸 뭐라 그래? 법률행위의 부존재.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이제 요걸 기본기, 요걸 생각을 안 하고 풀었다면 사실 자기가 찍어서 맞힌 거야, 속으로. 찍어서 맞췄다라는 거야. 요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요걸 한번 숙제하자고요. 읽어봐요. 성립요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성립요건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당, 목, 의. 이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은,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성립 요건은 갖춘 이유가 되는 거죠. 무효라는 거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무효예요. 그러면 취소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취소권자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취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효화 취소의 의미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으로 가서 봐봐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갖추지 않았대요. 갖추지 않았다면 법률 효과는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럼 기억은 결론 뭐다? X다. 자, 이거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라고요. 그러면 기억은 결론적으로 X다. 자, 3번에 디귿과 관련돼서 법률행위 규범적 해석 줄쳐놔봐요. 규범적 해석. 그럼 요 니은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가 해석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이제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그 밑에다가 니은과 관련돼서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봐요. 니은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법률행위 해석이 있죠. 법률행위 해석. 첫 번째, 해석 기준. 법률행위 해석 방법. 그렇죠. 지금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서 기준하고 방법이 헷갈리면 안 돼. 기준은 읽어봐요. 또 까먹었다. 그 유명한 목사 임신. 또 까먹었다. 목사 임신. 그렇죠. 목사 임신. 자, 목적이 분명하면 어디로 가요? 사실인 간섭으로 가고, 사실인 간섭이 분명하면 임의 규정으로 가죠. 임의 규정이 분명하면 어디로 가요? 신의칙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기준은 목사 임신. 그러면 방법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이제, 자, 이거 여기에 기준하고 방법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준은 뭐라고요? 읽어봐요. 목사 임신. 방법은 자규보. 자가 뭐예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럼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쓸 필요가 없죠. 이제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봐요? 표의자 입장에서. 요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요거는 뭐예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 보고, 요 자연적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내심적 효과의사야. 요거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죠. 요거는 가상적 의사라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자연적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오표시, 무예, 원칙.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서 해석 기준은 다시 읽어봐요. 목사, 임신. 방법은 뭐예요? 자규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법정적 해석.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본다? 상대방. 그러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 그러면 니오는 가면 법률행위 규범적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 방법으로서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어때요? X죠.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표시상의 효과를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니오는 결론적으로 어때? X.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도 X, 리언도 X, 그러면 온티것으로 가보죠. 대리권 수혜행위 줄 잡아봐요. 대리권 수혜행위야, 수혜 표시야? 수혜행위죠. 그럼 수혜행위는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요식이야, 불요식이야? 불요식. 그러면 힘입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읽어봐요. 불요식 행위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그 옆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리권 수혜 표시. 읽어봐요. 대리권 수혜행위.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읽어봐요. 표시, 관념의 통지네. 읽어봐요. 행위,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시하고 표시하고 행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행위가 아니라 행위라는 걸 잡아 있어야죠. 표시라고 그런다면 또 사람이 또 달라진다는 거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 사소한 거에 지금 세련미를 더 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대리권 수행이니까 뭐예요? 이때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요식, 불요식이 돼. 그러면 대리권 수혜 표시는 결론적으로 준법률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이 맞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요거 한번 써봐요. 이거 봐요. 출현행위다. 출현행위가 뭐예요? 자, 출행이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한 세 사람만 아는 것 같은데, 출행이는. 그럼 나머지 7번은 막연하게 하는 거네요. 그럼 출행이란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출현행위야. 불현행위예요. 그러면 출현행위의 대표적인 종류는 대가성에 따라서 또 뭘로 나눠져요? 대가성에 따라서 읽어봐요. 유상계약과 읽어봐요. 우상계약으로 나눠지네. 우상계약과 유상계약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 시스템을 구성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출행위가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가성이 있다면 유상, 없다면
무상개혁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민법상 무상개혁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써요. 증여와 사형, 대차.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착해요. 어디에다 집착해요? 103조는 당연히 나와. 104조도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103조, 104조만 집착하다가 요 법률행위 주변에 대해서 나오면 사람들이 의외로 다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출연행위란 뭐라고요? 타인의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대가성이 있다면 유상, 없으면 무상.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잘라봐요.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읽어봐요. 출연행위가 아니다. 맞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행위죠? 비출연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 5개 지문을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그럼 정답은 결론적으로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당사자, 성립요건 읽어봐요. 성립요건, 이거는 어사표시. 그러면 이걸 어사표시라고 읽으면 안 돼. 시험장에 가서는 어사표시는 읽어봐요. 성립요건, 이거 성립요건, 이거 성립요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문제 5번 가봐요. 법률행위 읽어봐요. 목적. 목적을 딱 읽으면서 뭐 해야 돼? 성립요건이거나. 그 뒷면에는 이제 허령요건이 꼬리표를 붙여놔야 돼. 학가, 적사 이렇게 나와야 돼. 학이 뭐라고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 때 목적 걸어놓고 목적은 성립요건이면 그 뒷면에 허령요건은 학가, 적사. 학이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러고 나서 옳은 것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줄쳐 나와봐요. 농지취득자격증명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야. 뭐예요?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조심해야 돼요. 여기 1번도 나올 때가 됐어요. 만약에 토지거래가증은 어떨까요? 그때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속을 쓸게요. 그러면 여기 프린터 부교재가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1페이지 한번 펼쳐봐요. 자, 1페이지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테마, 법률행위 목적 나와 있죠. 테마 1-1과 관련돼서 거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행강편찬하여 효력 요건은 아니고 뭐에 불과하다? 등기 요건. 이거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조심해 놓으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외워보자고요. 농지취득자격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야? 아니야. 뭐에 불과하다?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 이제 딱 펼쳐놓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까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깔아놓고, 그러면 5번에 그러면 1번은 결론, X다, O다, X다. 그렇죠. 자, 이번에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 줄 쳐놔봐요.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어때? X.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는 뭐예요? 토지거래가구에 한해서 언제나 무효죠. 그러면 거기 오늘 이제 거기 오늘 부교재로 간 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단속규정 찾았어요? 단속규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법. 공법은 읽어봐요. 처벌, 사법은 유효하다라는 거. 요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학가, 적사. 여기는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적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강행법규가 있겠죠. 단속규정과 뭐가 있다? 효력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옆에 밑에 무허가 있죠. 여기에다 옆에다 써놔요. 이제 무허가 음식점,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무허가 시설행위, 효력규정 이렇게 되는 거야. 무허가를 기점으로 이제 뭐에 두 개로 나눠져요. 무허가 음식점은 뭐가 되죠? 단속규정, 무허가 시술소는 효력규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허가를 기점으로 해서 맨날 무허가만 외우지 말고 무허가 음식점이냐, 무허가 의료행위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중간생략등기 나와 있죠. 그러면 중간생략등기는 그러면 효력규정, 단속규정, 단속규정. 근데 거기에다 한번 써봐요. 자기가 저기 부교재에서. 그러면 중간생략등기 옆에다가 두 가지를 나눠봐요. 뭘로 나눠봐야 돼?
자, 또 다 까먹었다. 조그맣게 써봐요. 거기 뭐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다. 뭐부터 점검해? 또 다 까먹었다. 또 다 까먹었어. 써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를 청구한 경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일단 두 가지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돼. 등기가 이미 끝난 사항인지,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 그러면 이거 봐요. 등기가 이미 끝났다. 그때는 유효야. 유효. 단 처벌은 감수를 해야 돼. 걸리면. 그러면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뭐예요? 청구한 경우는 이렇게 써요. 원칙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죠. 왜 무효일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죠. 그럼 A가 사법상 합의죠. 사법상 합의. 요 사법상 합의는 무효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합의와 관련돼서 저희가 A, B, C 이렇게 암기가 딱 체계가 서 있어야 돼요. 만약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여기가 합의가 있고 단절되면 그때는 무슨 청구? 대의 청구야.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 옆에서 딱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할 것. 토지거래가구역이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합의가 있든 없든 효력 규정으로서 무슨 무효가 된다? 절대 무효가 돼. 그래서 무효가 되죠. 네, 이때는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뭐예요? 무효. 그렇죠. 그럼 저희가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충분히 오답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옆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이미 등기가 된 경우,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가 이미 된 경우는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 A적으로 사법상 합의, 즉 실체, 이게 단속 규정이거든. 그럼 실체 관계가 부합한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합의가 있다,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무슨 규정이죠? 효력 규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그러면 결론 X야. X야. 그래서 이제 X.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결론 X. 그죠. 자, 3번을 우리가 이제 봐야죠. 계약 성립 후 동그라미잖아요. 계약의 성립 후. 그러면 계약의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잘라봐요. 그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계약은 무효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 무효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로 또 찢어지는지 한번 봐봐요. 기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 기책사유가 없으면 이연부담. 이게 딱 이 지문에서 생각이 나야 돼요. 고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4번 거기에다 별표 하나 놓으세요. 자, 거기에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4번 제목은 동계불법이라고 써요. 동계불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야. 아니야.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야. 자, 그러면 제가 봐봐요. 제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철문점에 가서 제가 저 집사람을 죽일 생각이 있었는데 표시 안 하고, 자, 철문점에 가서 식칼 하나 주세요. 팔아, 안 팔아? 팔잖아. 그러면 제가 표시가 안 됐죠. 그러면 등기불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제가 철물점에 가서 식칼 하나 주세요. 근데 철물점 아저씨가 물어보네요. 뭐라고? 왜 필요한데요? 아니, 집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유발될 때 그때는 동계불법도 103조로 포섭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A적으로 반사의 질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동계불법, 그러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A적으로 표시되거나 유발될 때 그때는 불법으로 포섭시킬 수 있어. 뭘로서? 103조 위반으로서. 그러면 가볼까요? 법률행위 표시된 동기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어때? X.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야? 표시. 그죠?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논리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면 무효야 취소야? 무효죠. 동기의 착오는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동기의 착오도 표시되거나 유발될 때 그때도 뭐예요? 착오도 동기의 착오로 포섭시킬 수 있죠. 착오는 그러면 취소 무효? 취소. 그러면 동기의 불법은 무효. 그때는 무효로서 뭐라는 거예요? 103조 위반으로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요 4번 지문을 보면 동기 착오, 동기 불법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걸 늘리면 올해 기출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문제를 긴 문제 풀려고 생각하는데 긴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주는 게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정수라는 겁니다. 긴 거 풀어봐야 어영부영 풀으니 차라리 간단한 걸 정확하게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5번은 4번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5번에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허위에 건저당 설정 등기를 경려했더라도 잘라봐요. 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줄쳐놔봐요. 반사의 질서. 그럼 반사의 질서와 관련돼서는 5개 유형의 판례 유형이 있어. 그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5개 유형을 한번 써봐요. 뭐가 있죠? 자, 써봐요. 정인, 계생사. 이게 자꾸 사람들이 반사의 질서를 늘려놓으면 안 돼. 그럼 반사의 질서 유형으로서 판례가 5개의 유형을 형태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정인, 계생사. 자,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 생전의 기초가 되는 걸 우리가 정의하는 행위. 사행위, 즉 도박이죠. 요번에 도박 행위 때문에 뭐예요? 우리 요번 매스컴이 시끄러운데 누구예요? 수잖아, 수. SES, 수. 그죠? 도박 채무에 대해서는 뭐예요? 불법원인 거부라고 주장했는데, 뭐예요? 갚아. 그렇게 했어요. 갚아라. 얘는 갚아라. 한번 인터넷 들어가 봐요. 이게 사행인가 도박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이제 정인, 계생사. 여기에 103조 유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러면 저기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이때는 103조 위반이 아니야. 103조 위반으로서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탈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103조 위반은 아니야. 강형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지언정. 사람은 통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비자금 조성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경계선상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그러면 인간의 본성으로 나온 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5번 한번 봐봐요.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허위에 건저당 설정 등기를 경려해줬대. 그러면 대표적으로 통정이죠. 통정은 불법이 아니야. 아니죠. 가장매매로서 반사의 질서에 해당한다. 어때? X.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요 5개 지문을 자기가 완전히 자기가 혼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